왜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거의 협박으로 들릴 정도까지 반복을 할까? 최근에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강하게 낸 이면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제 블로그에도 적었던 내용인데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얘기라 영상으로도 남겨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네이버 메인 뉴스홈을 보다가 눈을 의심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똑같은 뉴스들로 네이버 메인이 도배가 돼 있어서 순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사실 네이버뿐만이 아니죠. 최근에 대통령 개인 SNS에도 부동산 관련 포스팅만 하루에 몇 개씩 올라오는 수준인데요. 대통령의 말이라는 게 사실 한마디 한마디가 그 무게감이나 파급력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강조할까? 궁금한 거죠. 좀 이상하기도 하고. 이번만큼은 진짜 확실하게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뜻인 것도 맞죠. 물론 그것도 맞는데, 그 이면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거의 협박으로 들릴 정도까지 반복을 할까? 최근에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강하게 낸 이면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다주택자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팔라는 얘기를 지금 일주일 넘게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제가 보기에 정부가 진짜 노리는 건 양도세가 아니에요.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도 맞습니다. 이제 진짜 양도세 중과할 거니까 빨리 팔라는 것도 맞는데 정부가 진짜로 노리는 건 다주택자가 아니라 그냥 유주택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양도세는 사실 밑밥이고 진짜는 보유세를 인상할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양도세는 중과 때릴 거면 그냥 공식적으로 발표만 한번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왜 이렇게 매일같이 얘기하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그럴까? 정부가 진짜로 타겟팅한 건 사실 보유세인데 보유세를 인상할 때 사람들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부터 빌드업을 시작한 거죠. 일단 다주택자 양도세는 중과해도 상대적으로 조세 저항이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다주택자 비율이 15%가 안 되더라고요. 100명 중에 14명이 다주택자인데 이 14명에는 빌라를 두 채를 갖고 있어도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 양도세 중과에 해당되는 다주택자들은 이 중에서도 일부가 될 텐데 아마 5%가 채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유예냐 종료냐 해왔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미 정리할 건 정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보유세 인상은 이거랑은 좀 달라요.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 중에 중과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집을 파는 사람한테만 적용되지만 보유세 인상은 집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민적 저항이 셀 거라는 건 정부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해왔거든요. 대선 후보일 때도 그렇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보유세를 인상하겠다고 하면 사실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한 빌드업으로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팔라고 기회를 줬어. 그것도 여러 번이나 얘기했어. 그런데도 안 팔고 버틴 다주택자들, 이제 너희가 책임질 시간이야.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국민들 중에는 아마 쌤통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예요. 특히 집이 없는 사람들은 더 그렇겠죠. 결국 지금 계속해서 다주택자들한테 집을 빨리 팔라고 경고하는 건 사실은 보유세 인상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치밀한 밑작업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코스피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하는 5,000피의 결말은 정해져 있는데 어쨌든 무작정 오를 수는 없습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면 정부 말대로 6,000도 가고 7,000도 가고 할 것 같지만 상승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하죠. 역대급으로 가파르게 끌어올린 만큼 상승장 꺾이고 조정장 오면 하락장의 공포는 상상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주식에서 돈을 빼서 어디로 갈지가 뻔하죠. 결국엔 부동산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건 항상 반복되었던 일이고요. 대통령도 당연히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부동산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겁니다. 코스피 꺾인다 싶으면 돈 빼서 부동산에 넣으려고 그러지? 그거 아니야. 부동산은 내가 이번에 확실하게 조질 거야. 그러니까 주식에서 돈 뺄 생각 하지 말고 그냥 거기 있어.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이번 정부의 가장 큰 무기가 코스피거든요.
지금까지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무기라고 봐야 되죠. 사람들은 그나마 이걸로 신나 했는데 코스피가 꺾여버리면 지금 정부가 직면한 환율, 관세,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동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환율이나 관세보다도 코스피 사수에 더 사활을 걸 수밖에 없고 그 방어막으로 계속해서 부동산을 때리는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진짜 이유에 대해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것도 사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해오던 얘기인데 일단은 보유세 인상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현실적으로 내가 그 정도를 낼 수 있는지를 계산해보세요. 진보 정권이 예전부터 주장했던 게 부동산 실효세율 1%였습니다. 극단적으로 정말 그 수준까지 인상이 된다고 가정하면 10억짜리 아파트 두 채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 보유세가 약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월세를 받아서 내던 내 소득으로 내던 이걸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에요. 어떤 방법을 쓰든 내가 이걸 부담할 수 있다고 하면 서울에 있는 자산들은 웬만하면 지키는 게 맞습니다. 지방은 물건들에 따라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대통령이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했는데요.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정부가 시장을 이긴 역사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정부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2의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급 블랙스완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세금이나 규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수급 상황을 극복하고 집값을 잡는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정권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뀝니다. 하지만 등기는 남죠. 단기적인 정책이나 규제에 휘둘려서 절대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라면 가치 있는 자산들은 최대한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진지하게 매도를 고민해야 되는 건 언제냐?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확실한 지표를 알려드릴게요. 청와대 관계자들, 장관들, 국회의원들이 집을 파는지 안 파는지를 잘 보세요. 충북 황간면이나 청주 복명동 이런 데 말고 반포, 이촌, 성동, 판교 이런 핵심 지역들을 실제로 정리하는지를 보세요. 그게 진짜 시그널이에요. 만약 그들이 실제로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기 시작한다? 그때는 우리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상담을 할 때 진짜 걱정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 상황을 영리하게 활용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방 다주택을 가는 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1년에 한 채씩 지방 아파트를 사 모아서 다주택자로 가겠다는 포부를 가진 분들이 요즘에도 너무 많아서 들은 얘기예요. 지방 투자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지방 투자를 많이 했었고. 하지만 정책은 바뀌고 등기는 남는다는 건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길게 볼 수 있을 때의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지방 물건은 대부분 2년, 길어도 4년 안에 매도하는 걸 전제하고 투자하는데 그렇게 짧은 단기간에는 현재 정책 기조가 유지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무턱대고 늘렸다가 보유세만 겁나게 내고 재수 없으면 매도할 때도 양도세 준 거 다 맞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남거나 오히려 다 까먹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싸니까 괜찮다고 살 때만 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도 잘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복잡한 정책이나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시장은 예측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메시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